범죄 후 시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는 공소시효 제도. 일본은 살인죄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 제도가 폐지된 것은 2010년 4월의 일인데요. 안타깝게도 1995년 4월 이전 사건들은 여전히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사건은 안타깝게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죠. 이 여성의 이름은 나마이 미치에. 그녀는 삿포로시에서 가족과 함께 살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릴 적 그녀는 몸이 무척 약했던 탓에 늘 병치레를 했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헌신적으로 그녀를 돌봤고 그 덕에 미치에 씨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녀는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준 어머니와는 무척이나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집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한 신용금고의 은행원으로 취직하게 되었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 24살이었던 그녀는 출퇴근에 늘 버스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그녀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1990년 12월 19일, 홋카이도의 겨울답게 이날은 눈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무렵 미치에 씨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당시 그녀의 아버지는 전근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기에 어머니는 출근 준비를 하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는데요. 미치에 씨는 지각을 할 것 같다며 허겁지겁 집을 뛰쳐나갔고 그 뒷모습은 어머니가 목격한 그녀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미치에 씨는 다행히 은행에 잘 도착해 근무를 시작했고 이날 저녁 8시 무렵 일을 끝마치고 퇴근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녀는 회사 동료와 함께 은행을 나섰고 오오도리역 앞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여기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지만 늦은 밤이 되어도 어째서인지 그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죠. 미치에 씨는 여지껏 단 한 번도 무단으로 외박을 한 적이 없었기에 어머니는 걱정되는 마음에 미치에 씨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녀의 어머니는 집 옆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새로 쌓인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누군가가 집 앞을 지나갔나 싶은 생각에 발자국을 따라갔고 이 발자국은 집 옆 공터로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미치에 씨가 쓰던 모자를 발견했죠. 어머니는 어째서 딸의 모자가 이런 곳에 있지? 라고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에 모자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모자가 발견된 곳엔 다른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 흔적은 훗날 조사 과정에서 미치에 씨가 출퇴근 당시 사용하던 가방을 누군가가 눈 위에 놓아두었던 흔적으로 밝혀졌다고 하네요. 어머니는 딸에게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미치에 씨가 실종된 지 3일 후인 12월 22일, 그녀는 자택 근처 민가의 처마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집 근처였음에도 그녀가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이유는 누군가가 잔뜩 쌓인 눈더미 속에 그녀의 시신을 숨겨두었기 때문이죠. 부검 결과 미치에 씨는 목을 포함한 여러 부위에 날붙이로 공격당한 흔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발견 당시 옷은 다소 헝클어져 있었으며 발견 장소를 고려했을 때 정황상 퇴근길에 누군가에게 습격당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발견 지점 근처에선 그녀의 가방은 물론 신발, 옷가지 등 여러 소지품이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발자국과 소지품 등으로 볼 때 미치에 씨가 퇴근 후 버스에서 내려 집에 거의 다 왔을 무렵 누군가에게 강제로 끌려간 후 약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범인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사건 발생 당시 그녀의 아버지는 다른 곳에서 생활했기에 어머니는 자신이 딸을 지키지 못했다며 엄청나게 괴로워했다고 하네요. 어머니는 울며 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아니야, 내가 있었더라면 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면밀한 수사 끝에 이내 한 남성이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용의선상에 오른 남성은 나가타 료우지라는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사건이 발생한 12월 19일 이후로 행적이 묘연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를 체포하기 위해 그의 자취방에 출동해 안을 확인했지만 나가타는 없었고 단지 부모님과 여자친구에게 쓴 메모만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공개된 메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잡히지 않도록 도망치겠다. 경찰은 만일을 대비해 나가타의 지문을 채취했고 이윽고 나가타가 범인임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발견된 미치에 씨의 소지품 중 가방 속에 있던 예금 통장에서 범인의 지문이 발견되었고 이 지문이 나가타의 지문과 일치했던 것이죠. 이러한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미치에 씨를 살해한 범인이 나가타라는 것을 확신, 체포를 위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이 나가타 료지라는 인물은 공장이나 음식점 종업원 등의 일을 하던 남성으로 미치에 씨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었고 그녀의 2년 후배였다고 하는데요. 그의 동급생에 따르면 나가타는 평소엔 무척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였지만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의자를 던지는 등 폭력적인 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둘이 같은 고교 출신이었다 보니 모종의 관계였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둘은 그다지 면식이 있는 관계는 아니었고 무엇보다 관계가 있었다는 정황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경찰은 나가타의 행적을 조사하던 도중 그가 지인과 접촉한 사실을 알아냅니다. 사건 직후인 12월 20일 밤 당시 나가타는 친구를 찾아가 나 어딘가로 떠날게 라고 말한 뒤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그날 새벽 3시엔 지인 여성에게 크리스마스에 못 만날 것 같아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며 울면서 전화를 걸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나가타는 행적을 감췄고 이내 지명수배자 명단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의 지명수배 이후 목격 제보가 일본 전국 각지에서 쇄도했지만 신뢰도가 있는 정보는 그다지 없었고 수사에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미해결 사건을 다루는 한 TV 프로그램에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옵니다. 제보를 한 것은 나가타의 지인인 한 여성이었는데요. 그녀에 따르면 사건 발생으로부터 7년 후인 1997년 나가타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즉 나가타는 여전히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증언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타는 잡히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이윽고 2002년 2월경 미치에 씨의 아버지가 병으로 타계하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죽기 직전까지도 침대에 누워 그 새끼 라며 딸을 죽인 범인을 원망했다고 하네요.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사건 해결을 위해 200만 엔의 현상금을 걸었지만 결국 나가타는 잡히지 않은 채 2005년 12월 공소시효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나가타에게 형사적인 책임은 없어졌지만 어머니는 결국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범인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젠 자신뿐이라는 생각으로 나가타에게 무려 1억 340만 엔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엔 변호사 비용 등 다소 큰 금액이 들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언론이 미치에 씨의 어머니에게 소송 이유를 묻자 그녀는 만약 범인이 경찰 앞을 걸어간다 해도 이젠 형사 책임이 없으니 체포할 수 없어요. 그렇기에 소송을 걸어두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008년 3월 법원은 나가타가 살해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며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었고 나가타에게 7,500만 엔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일본 내에선 2010년 폐지되었지만 나가타의 공소시효는 그 이전이었다 보니 형사 책임이 사라진 상태였고 그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치에 씨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딸이 공포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저는 따뜻한 방에서 느긋하게 지냈던 걸 생각하면 딸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범인은 공소시효라는 법에 보호되었는데 정작 저희는 법의 테두리 바깥에 버려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윤회나 전생이 있다면 다시 한번 모녀지간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다음번엔 반드시 딸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미치에 씨의 어머니는 현재 86세지만 여전히 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범죄 피해자 유족의 슬픔을 학생들에게 강연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미치에 씨의 명복과 더불어 범인의 체포를 기원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